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9월은 49년생 기축년 소띠와 61년생 신축년 소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달로 해석되었습니다. 절기상 신유월은 금의 기운이 크게 살아나는 시기이며 2025년은 을사년으로 지지에 사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출생지지인 축이 더해지면서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져 강력한 금국이 성립하였고, 이는 곧 재성과 관성의 기운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국의 발동은 재물을 관리하고 현실적인 기반을 정리하는 흐름을 의미하며 재정 상태를 점검하거나 계약을 정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운으로 나타났습니다. 토 기지를 가진 소띠에게 금국의 작용은 매우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토가 금을 생하는 상생의 원리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여 부동산, 토지, 생산자원 같은 실물 자산에 관한 기운이 살아났고, 나아가 기존에 흩어지던 재물의 흐름이 한 곳에 모여 응집되는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식상에서 재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져서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이제는 구체적인 수입과 결실로 연결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비보다는 절약과 저축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었고, 흘러나가던 돈을 붙잡아 두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소띠는 본래 금명과 성실을 상징하는 토의 동물로 묵묵히 쌓아온 덕이 시간이 지날수록 결실을 이루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49년생과 61년생 소띠는 초년에 재물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흐름을 경험했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하늘이 밀어주듯 재물운이 강화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이번 9월의 금국 형성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말년의 풍요를 약속하는 중요한 시기로 풀이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명리학적 배경을 토대로 소띠의 재성 기운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음식이라는 생활 단위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사주적으로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며 재물운을 여는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토와 금의 상생 구조와 맞물려 있는 세 가지 음식을 통해 소띠분들이 말년의 재물운을 더욱 크게 열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띠라는 띠는 예로부터 묵묵히 땅을 갈고 곡식을 일구는 상징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사주에서도 축토의 성질은 근명과 성실, 인내와 끈기를 나타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의 기질은 빠른 변화나 즉각적인 결실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성과를 맺는 구조라서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49년생과 61년생 소띠분들 가운데에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빠듯하거나 재물이 머물지 못해 허무함을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소띠의 초기 운세는 재성의 뿌리가 약하거나 식상의 발현이 지연되어 금전적 결실이 늦게 오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병존하는 관성이나 인성의 기운에 의해 다른 곳으로 소모되거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몫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작 자신은 여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체념과 한숨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덕을 쌓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소띠는 본래 늦게 꽃 피우는 띠라 불립니다. 초년과 중년의 고생과 부족함이 결코 헛되지 않고 말년에 큰 재물운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쌓아온 덕과 희생, 그리고 성실이 토양이 되어 후반부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부족함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기다림의 결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열어주는 매개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사주에서 음식은 식상의 작용과 연결되어 재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운이 달라지고 결국 재물운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말년의 재물운을 크게 여는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재성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먹고 사는 기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재성이 왕성하게 작동할 때는 재물이 모이고 생활이 풍요로워졌으며 반대로 재성이 약하거나 억압을 받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전이 흩어지고 삶이 팍팍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성의 작동을 촉발하는 매개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섭취는 곧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였고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곧 몸과 마음의 파동을 바꾸어 재성의 문을 열거나 닫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49년생 김인년 소띠와 61년생 신축년 소띠는 모두 축토의 기운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토는 만물을 담고 길러내는 기운으로 곡식과 채소, 뿌리 작물 같은 음식에서 힘을 얻어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토가 왕성해야만 금이 생하고 재물이 다스려지는 구조가 완성되며 토가 허약하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재물이 흐어져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띠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단순한 건강 차원이 아니라 사주 전체의 균형과 재성의 작동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음식과 재물운의 상관은 단순히 속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식상은 곧 음식과 직결되는 별이었고 식상이 제대로 발현될 때 재성을 생하여 재물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식상이 탁하거나 지나치게 편중되면 오히려 재성의 기운을 소모시켜 돈이 흩어졌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음식, 즉 사주의 오행적 속성과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재성의 문을 활짝 열고 돈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바로 토와 금의 상생을 도우며 소띠가 말년의 재물운을 크게 여는 비밀스러운 열쇠로 작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띠에게 권하는 음식은 콩이었습니다. 콩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씨앗의 기운을 온전히 담고 있었고 씨앗은 곧 새로운 시작과 번영을 상징하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씨앗은 식상의 본질과 맞닿아 있었고 식상이 제대로 발현될 때 재성을 생하여 재물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소띠와 같이 토의 본성을 지닌 띠에게 콩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토는 곡식을 길러내고 곡식은 다시 토의 기운을 보강하여 선순환을 이루었으므로 콩을 섭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토와 식상의 기운을 강화해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검은 콩은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여 수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는데 이는 곧 토와 수의 균형을 맞추어 재성을 더 크게 자극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신장은 원기를 다스리는 곳이었고 원기가 충만해야만 재성을 지킬 힘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씨앗이자 그것을 오래 머물게 하는 원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콩나물은 씨앗이 발아해 뿌리와 줄기를 뻗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생명의 확장과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곧 막혀있던 재성의 길을 깨우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풀이되었습니다. 49년생 기축년 소띠와 61년생 신축년 소띠는 인생 전반부에서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운세는 토와 금의 기운이 어우러지며 재물이 모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콩이라는 음식은 그 변화를 더욱 확실히 다지는 매개였습니다. 콩밥 한 그릇을 먹는 단순한 행위가 사실은 재물운을 깨우는 씨앗을 심는 의식이 되었고 그 파동은 몸을 거쳐 삶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흩어지던 돈을 붙잡고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를 여는 열쇠로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띠에게 권하는 음식은 무였습니다. 무는 대표적인 뿌리채소로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토의 기운을 응집시키는 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주에서 토는 곡식을 키우는 근본이며 뿌리는 재물을 붙잡아 두는 힘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토의 기운을 강화하고 재성을 안정시키는 매개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소띠는 태생적으로 토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토와 맞닿은 뿌리 채소를 섭취할 때 운의 균형이 잡히고 재물이 들어와도 흩어지지 않고 머무는 힘이 더해졌습니다. 무의 또 다른 의미는 정화였습니다.
무는 본래 맑고 시원한 성질을 지녀 속을 정갈하게 하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였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탁한 기운은 곧 탐욕과 집착으로 나타나고 이는 재성을 불안하게 만들어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는 이러한 기운을 정화하여 불필요한 소비나 낭비를 줄이고 깨끗한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수확한 무는 단맛이 돌며 기운이 맑아져 재물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 강력했습니다. 49년생 기축년과 61년생 신축년 소띠의 사주에서는 초년에 재물이 들어와도 병존하는 다른 기운에 의해 쉽게 소모되거나 흩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토와 금이 조화를 이루며 재물이 모이고 지켜지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무는 그 기운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을 자주 섭취하는 행위는 땅속 깊이 내재된 토의 기운을 몸 안으로 들여와 재물을 붙잡아 두는 뿌리의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는 소띠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삶의 재물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띠에게 권하는 음식은 단호박이었습니다. 단호박은 겉모습부터 황금빛을 띠고 있었고 이 빛깔은 사주명리학에서 재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재성은 곧 재물과 금전의 기운을 의미했으며 황금빛은 그 기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토의 기질을 바탕으로 한 소띠가 단호박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황금빛 재성을 몸속에 받아들이는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토가 금을 생하는 원리에 따라 토의 본성을 가진 소띠에게 단호박은 강력한 보완제가 되었고 이는 곧 재물운을 크게 확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단호박은 본래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맛은 명리학적으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고 허기를 안정시키는 성질로 풀이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띠는 묵묵히 헌신하며 자신의 몫을 미루는 삶을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마음 한켠에는 늘 결핍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호박은 달콤한 기운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어 결핍의 파동을 풍요의 파동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돈은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에서 들어오지 않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믿음을 품을 때 비로소 머무른다고 보았습니다. 단호박을 먹는 행위는 바로 그 풍요의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위장을 튼튼히 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건강 효과를 넘어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넓히는 의미와 연결되었습니다. 위장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었고 사주적으로는 재물을 담는 그릇을 상징했습니다. 위장이 튼튼해야 음식이 에너지로 변하듯 재물을 담는 그릇이 넓고 튼튼해야 들어온 돈이 안정적으로 쌓였습니다. 소띠가 단호박을 자주 섭취할수록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커지고 그만큼 재물운도 커지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은 소띠에게 말년의 풍요를 굳건히 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49년생 기축년 소띠와 61년생 신축년 소띠는 초년과 중년에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사주명리학적으로는 말년에 큰 재물운이 열리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축토라는 기운은 초반에는 무겁고 더디게 작용하여 재물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축토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작용이 강해지고 식상에서 재성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완전히 열리면서 인생 후반부에는 오히려 재물이 쏟아지듯 들어오는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띠가 늦게서야 비로소 부를 얻는다고 전해지는 명리학적 근거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콩, 무, 단호박은 단순히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러한 재성의 통로를 자극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콩은 씨앗의 힘으로 새로운 재물의 시작을 열어주었고 무는 뿌리의 기운으로 재물을 붙잡아 두는 힘을 주었으며 단호박은 황금빛 재성을 상징하며 들어온 돈을 크게 키워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토의 본성을 지닌 소띠에게 가장 잘 맞아 재물운을 구체적으로 열어주는 실질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띠가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사주명리학적으로 재성의 기운을 각성시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비워져 있던 삶의 그릇이 차오르고 흩어지던 돈이 모이며 그동안 미뤄졌던 풍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결국 말년에 돈복이 쏟아지는 소띠는 하늘이 준비한 보상과도 같았으며
지금까지의 인내와 성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운명의 결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콩, 무, 단호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는 소띠의 토 기운을 보강하고 재성의 흐름을 깨워주는 상징적인 매개였습니다. 씨앗의 에너지를 지닌 콩은 새로운 재물의 시작을 열었고, 뿌리의 힘을 품은 무는 흩어지던 돈을 붙잡아 주었으며, 황금빛을 띤 단호박은 들어온 재물을 크게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는 것은 몸을 돌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주적 기운을 정비하고 재물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의식과 믿음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품고 음식을 대할 때 그 기운이 실제로 파동이 되어 삶 속에 재물운을 끌어당겼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재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가 곧 재성의 힘을 좌우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복 들어와라라고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짧은 글 한 줄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선언이 되었고, 그 선언이 곧 삶의 기운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변화를 통해 뜻밖의 재물운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소띠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실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풍요를 누릴 때였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었습니다.